지금 한국 패션의 제일 큰 문제점, 난 이게 지금 한국 패션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 이 직업들을. 좀 민감한 주제죠. 한국 패션의 현 주소? 글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6년차 패션 디자이너로서 느끼는 현재 한국 패션은 죽었다. RIP.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 패션 학과라고 하는 학과들이, 지방에 있는 학과들은 거의 없어진 학교들도 많고, 패션 뷰티라는 걸 하나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없으니까 하나로 묶어야 돼. 졸작들 아직도 심사를 많이 가는데 졸업생들이 되게 많이 없어졌고, 패션 전문 그 교육기관인데 사디가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와, 사디가 이렇게 되나? 약간 이런 생각. 2월 초에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 이슈 중에 하나는 꾸준하게 해오셨던 선생님들이 이번에 싹 빠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나는 알지만 이 방송에서 사실 말하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과연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만 채워가는 패션위크가 정답일까? 어쨌든 패션 디자이너만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게 패션계고,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포토그래퍼도 있고 홍보대행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직군들이. 과연 패션으로는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버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제일 그냥 대중적인 거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 옷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옷을 만드는 건 많이 디자이너가 하는 일은 아니죠, 사실.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들은 정말 디자인만 하죠. 요즘 세상에선 디자이너라는 단어보다는 디렉터라는 직업이 좀 더 어울려요.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좀 총괄을 하는 거죠. 시즌 컨셉을 잡고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적재적소에 본인들이 맞는 사람들을 기용하고 가용하면서 최고의 멋진 것들을 도출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지. 디자이너와 디렉터를 어떻게 보면 한 단어로 보긴 어렵지만, 나는 그걸 하나로 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만큼 재미있어. 영화를 보다가, 여행을 갔다가, 음악을 듣다가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이 내 몸에 흡수가 돼서 영감을 받고 옷으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옷을 누군가가 입고 있다. 완벽한 형태의 재미이잖아요. 너무 재밌죠. 스타일리스트 개고생. 막내 때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보는 스타일리스트들의 막내들의 모습들이 하나는, 압구정 그 홍보대행사들이 쫙 있는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맨날 애들 그 낑낑대면서 대봉 들고 다니는 스타일리스트 막내급들 보면, 야, 애들 진짜 고생한다. 저 무거운 거. 여자, 거의 다 여자야.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은. 뭐 남자도 있겠지만,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은 누군가의 결과물을 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해주는, 내가 뉴욕을 가서 패션쇼를 하는데 스타일리스트를 쓰겠다는 거야. 돈이 싸지도 않아요. 한 1,000만 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일링이었거든. 근데 쓰고 나서 느낀 거는, 우리 브랜드의 제일 큰 독이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없는 내 브랜드의 새로운 스타일링의 새로운 시각의 접근,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나는 스타일리스트랑 작업을 하지. 요즘에 제일 핫한 애 중에 하나가 러 로치라고, 젠데이아랑 안냐 테일러 조이라는 이제 셀럽의 스타일리스트인데, 얘는 이제 지금 지가 거의 셀럽처럼 됐지. 해리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인데, 해리 램버트는 스타일리스트인데 자라랑 콜라보레이션에서 그 라인이 나왔지. 알려나? 궁금한데 정말 프라이드가 센 직업이었어. 요즘에 이제 컨텐츠라고 하죠. 우리 때 매거진, 잡지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책임을 지는 거야. 거기에 화보든 뭐 인터뷰든. 디자이너보다 옷 많이 알아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이 패션 에디터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되게 모든 걸 다 알고 써야 되는 사람. 글 몇 줄로 정말 이 브랜드의 가치 평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기자라고 하는 걸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반나 윈투어라고 하는 실제 모델로 나오잖아요. 보고 편집장인데, 패션쇼에 보면 완전 연예인들하고 옆에 프론트로에 앉아있고,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 사람한테 디자이너들이 쩔쩔 매잖아. 근데 어쨌든 패션 에디터라는 직업이 수요가 또 많이 없어요. 예전에 나 패션쇼 할 때 리뷰를 보려고 진짜 서점에 가서 잡지를 다 사면 10몇 개가 넘었어. 지금 요즘에 과연 누가 서점에서 잡지를 사서 집에 가서 그 책장을 넘기면서 보냐고. 유일하게 그 잡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나 염색할 때예요. 솔직하게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 거야. 파이가 작아졌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은 맞죠. 기자인데도 길을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정도로. 이런 분들한테는 명품에서 막 그분들 협찬도 해줘. 뭐 4대 컬렉션 가면, 구찌 가면 쫙 구찌 풀짝장 입히고. 포토그래퍼는 되게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 뭐 내 직업이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워 보이겠지만 되게 멋있는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담이지만 포토그래퍼들이 여배우들과 열애설이 나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죠. 포토그래퍼를 해야 되나? PD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포토그래퍼를 할 때 남자 모델은 거의 그냥 멀리서 뚝뚝뚝, 여자는 무조건 클로즈야. 가까이 가서
그 당시에 빅뱅에서 뭐 지드래곤은 뭐 이 사람만 찍을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있어. 포토그래퍼도 약간 셀럽 같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유르겐 텔러라고 해서 정말 세계적인 패션 포토그래퍼인데 최근에 발렌시아가 모델로 나왔었지. 그 다음 건 이제 헤어 메이크업인데 야 최근에 A라는 배우의 뜨기 전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던 실장님이 이 사람이 지금 완전 S급 배우가 됐거든. 이 실장이 건물 샀어. 패션쇼를 해도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이 와야 되고 화보를 찍어도 헤어 메이크업 실장님이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이는 뭘 할 수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바비 브라운. 사람 이름이야 이게.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브랜드를 런칭해서 자기 브랜드 레이블이 있잖아요. 아직도 구독 안 했어?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그냥 패션, 직업 이렇게 했을 때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직업들.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실무 관련으로 봐야 되면 이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돈을 더 벌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패턴사. 패턴 봉제. 패턴은 뭐냐면, 자, 나 이번에 이런 옷을 만들고 싶은데, 이 정도의 사이즈였으면 좋겠고, 라펠 크기는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패턴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재단사, 봉제사한테 주면, 재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봉제를 하는 소싱 과정으로 가는 거지. 가로수길 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아저씨야. 근데 갑자기 퇴근할 때 보면 지바겐 타고 다니고, 막, 포드 머스탱 타고 퇴근해. 샘플실 돈 많이 벌거든. 하루에 자켓을 한 두세 개 정도 만들면은, 한 50, 60씩 버는 거야.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선생님은, 아우터 안 잡고 셔츠 팬츠로 가지. 이 선생님 아직도 우리 거 하거든. 송재 선생님하고 준지 무조건 셔츠가 다 글로 갔거든. 선생님은 손이 진짜 빠른데 2인 1조로 칠 때는 하루에 내가 봤을 때 한 6, 7개에서 10개까지 봐. 돈을 엄청 벌기 때문에 스웩이 있었어. 스웩. 지금 한국 패션의 제일 큰 문제점. 난 이게 지금 한국 패션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그래. 이 직업들을. 16년 전에 가로수길 처음 들어와서 샘플 만들었을 때 선생님이 아직도 하고 있어. 은퇴하시거나 눈이 안 보여서요. 이건 진짜로. 고령화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 봉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외국처럼 이거를 장인으로 인정을 나라에서 해줘야 돼.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가죽 장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졸업해서 공방 업무를 보는 거야. 버킨백은 경력 10년 이상부터만 만질 수 있어. 이 직업을 사람들이 하고 싶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마케팅이죠. 지금 아마 가장 영향력이 클 거야. 잘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게 우리 때는 정말 좋은 소재와 좋은 봉제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잘 마케팅이 된 브랜드를 얘기하잖아. 근데 마케팅은 그럴싸하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들을 해주죠. 기사에다 보도자료 같은 것도 좀 실어주고. 보테가 바에타 같은 경우는 셀럽들의 파파라치 컷을 약간 본인들의 캠페인 컷으로 활용하기도 했고, 리안나 세비지하고 밴디 그 쇼 있잖아. 아마존에서 송출하기도 하고. 패션 특성상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 뭔가 결과물들이. 그 끊임없이 나오는 결과물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이럴 해줘야 되는 일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굉장히 치열한 건 또 매한 가지일 것 같아. 어려운 직군 중에 하나가 바이어인데 정말 취향이야, 취향. 본인 취향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남들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와서 골라갖고 팔면 되잖아.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 안 팔리면 다 본인 책임으로 가야 돼. 편집샵이라는 곳은 여러 개의 브랜드를 한 군데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셀렉샵이라는 장점이 있는 공간인데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이거 다 갖다 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프레피룩을 만든다고 폴로만 아는 디자이너? 존나 별로야. 리고엔도 알고, 꼼데가르송도 알고, 쿠치넬을 알고, 나랑 상관없는 모든 브랜드를 다 알고 내가 프레피룩을 만드는 거랑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이어도 내가 A라는 브랜드의 취향이 명확한 곳이지만 이 취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취향에서 이 취향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는 죽인다라고 하는 편집샵들이 있잖아. 정통파로 가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탱골 소꼬모로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저번에 그 말해지구에 갔던 데 있잖아. 브로큰암인가? 브로큰암 같은 데는 보면은 되게 크지도 않고 거기 가면 힙스터들이 우글우글 하잖아. 명확하게 자기 색을 가진 하나의 편집샵이 더 큰 힘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바이어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잘 되는 브랜드 갖고 와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것 같은 브랜드를 자기가 먼저 떡잎부터 찾아갖고 이거를 한국에서 쫙 터뜨리고 이런 것, 이런 쾌감? 약간 이런 것들을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MD,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직업인데, 그러니까 디자이너 다음으로 많지 않을까? 뭐 디자이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왜냐면 온라인 비즈니스가 너무 활성화됐기 때문에 온라인 MD가 너무 많잖아요. M이 뭐든지 D가 다 한다 해서 뭐든지 다 한다. 너무 말이 안 되지. 솔직히 어떻게 다 합니까? 왔다. 들어와봐. 왜 이렇게 바빠? 근데 MD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실무에 투입이 되면은 기획부터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모든 분야를 그렇지. 정말 다 하는 사실 MD가 이제 패션 전공을 하는 애들한테는 가장 만만한 직군이라 노래자랑가요? 예. 보는 것보다는 사실 더
치열하고 맞아. 그런 매출이 안 나오면 다 모든 화살이 MD한테 가. 어느 직종이든 꼼꼼해야 되겠지만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그치. 엑셀. 그리고 숫자를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부분에서 뭐 공 하나만 없어져도 큰일 나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매일 하기 때문에 쇼핑 뭐 그런 팁 같은 거를 누구보다 더 빠르게 그런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장점은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점도 아직도 구독 안 했어? 자, 지금부터 얘기할 건 이제 시대가 정말 바뀌면서 새로 생겨난 직업들. 이 직업들이 패션 씬에서 돈을 버는 건 나 인정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됐고, 뭐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뭐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업이 됐어요. 자, 첫 번째 패션 인플루언서죠. 자, 인플루언서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직업이 생겨난 건 SNS야. SNS라는 게 생겨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패션을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피드 하나 올려주면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인플루언서도 생겼지. 뭐 억 단위도 있을 거고. 유튜브로 따지면 뭐 많이 버는 유튜버 한 달에 뭐 1억씩 번대며. 나 저번 달에 보니까 24만원 들어왔던데. 이거 연락 주세요. 1세대 패션 블로그 정선 이제 아미송. 블로그 명이 송 오브 스타일인데, 송 오브 스타일의 브랜드가 런칭했지. 결국에 본인 브랜드들이 런칭이 또 되는 인플루언서들이 또 있잖아요. 카일리 제너, 켄달 제너 뭐 다 봐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사실 유명세를 이용해서 브랜드 런칭하는 거에 대해서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안에서 오리지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경험하는 것에 대한 파이가 엄청 커지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된다고.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러면서 쌓이는 내공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에서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도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직업하고 이제 전공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잖아요. 최근에 페럴 윌리엄스나 지드래곤, 피스 마이너스 원 런칭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옷을 만들 줄을 아는 사람들이냐, 패턴을 볼 줄 아냐, 뭘 아냐. 주변에 그만큼의 플레이어들이 이미 세팅이 돼 있겠죠. 정말 죽이는 패턴사, 죽이는 소싱 업체, 죽이는 원단 컨버터 다 할 수 있잖아. 솔직하게 인맥이야, 인맥.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패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야, 얘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봤지만, 리셀러. 뭐 내가 봤을 때 캠핑족인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현타가 오죠, 솔직히. 직업으로 보기보다 항상 용돈벌이를 봅시다. 아, 진짜. 시작할 때 괜찮은데 지금 목이 쉬었네요. 예. 그만큼 이제 패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아. 직업이 정말 오늘 얘기한 것만큼 되게 많은데 공통점은 딱 하나야. 진짜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업은. 꼭 멋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또 패션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도 꼭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죠. 예, 이거 패션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패션을 할 수 있었다면 난 절대 패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